수확량 증가하고 고두병 떨어지고 착색도 증가하고 과육의 칼슘량 증가하고 마감도 좋아지고 과피의 칼슘의 함량도 좋아졌다. 질산칼슘을 이른 시기부터 꾸준하게 줘야 된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농사백단입니다. 자, 저희 사과 영상 계속 찍고 있었는데요. 사과의 질소, 인산, 칼륨의 중요성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성분의 역할, 어떤 성분의 어떤 제형이 제일 좋을 거냐라는 설명을 좀 폭넓게 드렸던 것 같고, 이제 오늘부터 이번 시간부터 이제 칼슘 얘기를 드릴 건데, 칼슘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사과 자체에 칼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한국 농법 자체가 그렇게까지 칼슘을 많이 잘 신경 쓰고 있지 못하시기 때문에 칼슘 얘기를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칼슘이 사과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것만 일단 좀 제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칼슘 같은 경우는 수확량에도 영향을 끼치고 품질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나 품질 부분에서는 이제 과피의 마감 상태라든가 저장성이라든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 능력을 좀 높인다라는 거였죠. 옆에도 읽어보면 칼슘은 세포벽의 펙틴 결합을 강화해가지고 세포 간의 결합력을 높이며 작물의 경도를 높인다. 그래서 내병성이 높아지게 되고 과피가 좋아지게 되고 저장성도 증가하고 저항성도 증가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칼슘 같은 경우는 전작기에 굉장히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초기에 칼슘의 공급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했었던 게 두 가지 논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칼슘 자체가 체내에서 이동성이 워낙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칼슘이 집적되어야 되는 새로운 기관, 싱크라는 표현 하겠습니다. 싱크라는 곳으로 칼슘이 이동될 때까지의 그 충분한 시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좀 이른 시기에, 어린 시기에 대량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 칼슘을 좀 이르게 공급해야 되는 거, 어린 시기에 공급해야 되는 건 이 세포벽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이 커지고 몸이 발달하는 과정, 작물이 커지고 발달하는 과정을 조금 둘로 나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세포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가 비대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포의 분열과 비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연속작과 과일이라든가 작물 같은 경우는 세포 분열 다 끝나고 세포 비대가 확 되고 그런 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고 번갈아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논리에 맞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가 나뉘어진 다음에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세포 비대보다 선행해야 된다라는 거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포가 분열될 때 제일 중요한 이벤트 자체가 세포벽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의 세포가 2개, 4개, 8개가 되는 동안, 세포가 새로 생기는 동안 그 새로 생긴 세포를 견고하게 유지시켜주는 그 껍데기가 결국 세포벽인 거잖아요. 세포벽 같은 경우는 셀룰로스랑 헤미셀룰로스랑 리그닌이랑 여러 가지 성분이 있긴 하지만, 주요한 물질, 세포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펙틴이었다. 펙틴 같은 경우는 칼슘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은 세포 분열, 펙틴을 잘 구성하니까 세포벽을 잘 구성하고 있고, 세포벽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세포 분열기에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세포 분열은 세포 비대보다 선행돼서 이루어지는 조금 일찍 일어나는 이벤트니까 우리가 칼슘을 좀 일찍 조기에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두 가지 논지에서 칼슘은 이른 시기부터 많이 줘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긴 하지만, 저는 사과 쪽에서는 칼슘이 수확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품질 쪽에서도 이제 과피 쪽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어로 쓰여 있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코르크 스팟이라든가 워터코어라든가 인터널 브렉다운이라든가 스칼드 현상이라든가 비터핏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두병으로 그림만 보더라도, 사진만 보더라도 쉽게 판정이 가능한 부분이죠.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안에가 갈변되고 안에가 썩어지고 뭔가 외부 껍질이 갈색이 되어지고 뭔가 스펀지처럼 생겨버리고, 그리고 고두병이 생기고 반점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생리적 장애의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칼슘의 결핍 증상과 연결이 된다. 칼슘을 잘 주면은 색이 예뻐지고 품질이 좋아지고 미관 상태가 좋아진다. 소비자들에게 잘 선택을 받는 사과를 생산할 수 있다 정도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칼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과피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 거예요. 실제로 실험한 결과를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수확량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발현율 보도록 할 건데, 발현율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본 것처럼 이제 좀 얼룩덜룩한 사과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부가 붕괴된 사과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고두병 사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썩는 사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칼슘을 연면 시비하지 않은 부분과
칼슘을 연면시비한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뭐 얼룩덜룩 사과라든가 내부가 갈변된다거나 아니면 고두병이 온다라거나 큰 폭으로 지금 감소하는 걸 보실 수 있다. 이거는 칼슘 공급의 본질적인 역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이 암모늄 나이트레이트 질소만 준 거랑 칼슘 나이트레이트 똑같이 칼슘을 같이 공급한 거 생각을 해보면 수확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자세한 실험 결과를 인용해보면요. 질소만 준 거, 질산칼슘, 칼슘 같이 준 거, 인산이랑 질소 준 거, 그리고 복합비료 준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수확량이 칼슘 들어간 쪽이 제일 높았다. 그리고 고두병이 칼슘 들어간 쪽이 제일 낮았다. 레드 에어리는 착색도죠. 착색도도 칼슘 들어간 데가 제일 높았다. 마감 상태도 칼슘 들어간 곳이 제일 좋았다. 이거는 이제 껍질에 있는 칼슘의 양이에요. 껍질에 있는 칼슘의 양도 칼슘 들어간 데가 제일 높았고, 과육에 있는 칼슘의 양도 칼슘 들어간 데가 제일 높았다. 그러니까 칼슘이 들어가게 되면 껍질에도 분포하게 되고 과육에도 분포하게 되니까 마감 상태도 좋아지게 되고 착색도도 좋아지게 되고 고두병은 적어지게 되고 수확량이 증가하게 되더라. 칼슘을 꼭 공급하셔야 됩니다. 라는 부분을 표와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확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품질이 좋은, 맛까지는 아직 못 갔고요. 맛이 아니라 보기 좋은, 색이 좋은, 그리고 마감 상태가 훌륭한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칼슘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칼슘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농가분들이 칼슘을 잘 못 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농가분들이 왜 칼슘을 잘 못 주고 계신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요런 류에 이제 칼슘을 주고 계셨었다라는 거죠. 뭐 많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으로 흔히 사용하는 칼슘은 사실 뭐 우리가 황산칼슘이라든가 탄산칼슘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은 밭의 pH를 교정하는 목표로 쓰이는 거지 칼슘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쓰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살펴보시면은 황산칼슘 같은 경우 칼슘 들어있고요. 그리고 탄산칼슘, 석회 같은 경우도 칼슘이 들어있는데, 얘네를 녹일 때 애초에 황산칼슘 1kg 녹일 때 물이 400리터 필요하고, 탄산칼슘 1kg 녹일 때 물이 6만 리터 필요한 걸로 보아서는 이건 용해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용해도가 떨어지는 제품들은 칼슘 공급의 용도로 쓸 수는 없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여가지고 이제 나중 영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석회류들이 밭의 pH를 교정할 수 있는 거는 칼슘 때문이 아니라 같이 붙어 있는 산소라든가 수산화 이온 때문인 거고, 이 친구들은 농도가 적더라도 바로바로 H랑 붙어가지고 교정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법칙이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침출되는, 여기서 녹아 나오는 칼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사과에 칼슘을 공급한다기보다는 밭에 무슨 뭐 물리성을 좋게 만들고 공극을 좀 크게 만들고 잎단 현상을 촉진하는 칼슘이다 정도를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칼슘 공급은 안 된다 정도가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들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 어쨌건 결론은 이 석회류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칼슘 공급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이 석회류들 같은 경우는 칼슘 공급의 목적으로 쓸 수 없다라는 거였고, 칼슘 공급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좀 용해도가 높은 이런 제품들, 질산칼슘이라든가 염화칼슘 제품들을 좀 쓸 수 있었는데, 뭘 써야 될까라는 부분은 칼륨 부분을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과에 공급할 수 있는 칼륨의 종류를 정리를 한 적이 있죠. 일단 질산칼륨 정리했었고, 황산칼륨 정리했었고, 그리고 염화칼륨도 정리를 우리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그러면 뭐를 공급해야 될까라는 질문은 제가 딱히 안 드려도 이제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황산칼륨이나 질산칼륨의 중요성에 대해서 칼륨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염화칼륨 같은 경우는 사과나무가 잘 먹지 않는 염소라는 친구, 여기 클로라이드라고 써있는 염소라는 친구, 이 친구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좋았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칼슘도 염화칼슘 줄래, 질산칼슘 줄래라고 물어보았을 때, 질산칼슘은 칼슘과 질산트질소가 같이 들어가는 거고, 염화칼슘은 칼슘과 염소가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건 안 먹는 염소랑 같이 주는 것보단 잘 먹는 질산트질소랑 같이 주는 질산칼슘이 훨씬 더 좋다, 유리하다라는 거였고, 실제로 이 실험의 결과도 칼슘 줬을 때 수확량 늘어요, 고두병 줄어요, 착색도 증가해요, 그리고 칼슘의 함량이 증가합니다 라는 이 실험의 결과도 질산칼슘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다. 그러니까 칼슘 공급할 때는 이 질산칼슘만한 소스가 없다라는 부분을 정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 생육 후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쨌건 칼슘을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생깁니다. 생육 후기에도. 생육 후기에 칼슘의 공급 필요성은 더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은 뭐 잎과
열매 칼슘 경쟁 때문에 기인하는 부분인데 어쨌건 열매 쪽으로 칼슘이 가는 능력이나 확률이 좀 떨어지니까 후기에 칼슘을 더 잘 공급해야 되는데 이때 농가분들이 좀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질산 칼슘을 공급하게 되면은 질소가 같이 들어가게 되니까 후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질소를 안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때 질산 칼슘을 쓸 수 있는 건지 여부를 좀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일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질소도 후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소를 줄일 필요는 있지만 딱 잘라서 그냥 아예 안 주는 건 좋은 농법이 아니다. 그 부분은 질소에서도 저희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관행적으로 질소는 어느 시기 이후에 무조건 끊으려고 하지만 꽤나 중후기까지 질소는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줘야 된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좀 그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질산 칼슘 말고 질소가 안 들어가 있는 형태의 칼슘 연면시비 제품으로 칼슘을 사과나무에 공급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라 쪽에는 그게 스타핏이라는 질소가 없는 천연 칼슘제, 식품 등급으로 사용되는 천연 칼슘제로 만든 야라의 스타핏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의 사용 방법이라든가 사용상의 장점이라든가 그런 거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열심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번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표는 이 표였던 것 같아요. 질산칼슘, 칼슘을 주니까 특히나 질산칼슘을 주니까 수확량 증가하고 고두병 떨어지고 착색도 증가하고 과육의 칼슘량 증가하고 마감도 좋아지고 과피의 칼슘의 함량도 좋아졌다. 질산칼슘을 이른 시기부터 꾸준하게 줘야 된다. 그래야지 사과나무에 좋다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산칼슘 대용으로 쓸 수 있었던 염화칼슘이라든가 석회유황이라든가 석회 같은 경우는 좋은 칼슘의 공급원은 아니다.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염류 집적도가 높은 염소가 들어가서 좋은 소스가 아니고 석회유황이라든가 석회 같은 경우는 칼슘 공급은 못하는, 요게 말만 칼슘제지 말만 칼슘 비료지 칼슘 공급은 못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쓰는 게 의미가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칼슘을 주는 시기라든가 주는 방법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